네, 안녕하세요. 구지TV입니다. 구지TV는, 손자병법, 제11편, 구지편에서 그 명칭을 따왔습니다. 제10편에 전술적 지형론입니다. 손자병법 제10편은. 그래서 그 제11편은 그 전술적 지형론을 바탕으로 한 전략지리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지TV는 보다 더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제21세기 전략연구원 이사장님이시고 또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원이신 정주진 박사님을 모시고 해방 직후 북한 정보기관 체계 형성 과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사회 진행은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사무총장인 저 김창우입니다. 그리고 촬영은 김남덕 우리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원께서 감독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은 2016년 5월에 국가안보수사기관 경력자들이 십수명 모여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안통연에 대해서 그 약칭을 안통연이라고 하는데 안통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국가안보통일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주진 박사님, 네. 오시느라고 너무 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많이 무더우시죠? 예. 굉장히 날이 덥네요. 네. 정주진 박사님 그 21세기 전략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고 시작을 할까요? 예, 잘 하겠습니다. 21세기 그 전략연구원은 국회 사무처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네. 국회 사무처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법인격.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개인이 아닌 단체가 법적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21세기 전략연구원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2015년 5월 1일이니까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연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세기 전략연구원은 국가정보기관에 근무했던 퇴직자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결성이 돼가지고 회원이 한 60여 명, 그래서 석박사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만들 적에 근본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세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첫째가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요사에 보면은 국회, 그 3건 이제 국회 행정사법부 중에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 의원들이 입법 자료를 구하고 이런데 좀 공급을 하고 거기에 하나 기능을 한다. 훌륭한 입법 자료를 제공해서 좋은 법안이 제정되도록 도와나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익 전략, 통일 전략, 그리고 신안보 전략. 국익, 통일, 신안보 전략. 지금 뭐 디지털 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안보 환경이 갑자기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면밀히 연구해서 우리 국가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기회를 해보자. 일조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국가와 인족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공정하고 최근에 보면은 진영 논리, 좌파, 우파 그래갖고 진영에 함몰돼가지고 공정성을 잃은 연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기관에서는 이런 진영 논리 너무 빠지지 말고 오롯이 국가와 민족의 올바른 진로에 대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보자. 그래서 조금 뭐 거창하지만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그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그 6.25 전쟁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은 옛날 자료들이 소련으로부터 그 비밀 문서가 해제되어 가지고 그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텐데 21세기 연구원이
전략연구원이 그런 역할에 조금 이렇게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90년 전후에 구소련하고 동구권이 몰락할 때는 그렇죠. 금방 통일이 오고 이런 분위기에서 예. 그동안 이제 냉전 시대 때 소련, 예. 중국, 북한 이런 데 차단돼 있던 자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왕성히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하나에 반짝하다가 네. 3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그때 겨우 조금 발굴한 자료마저 네. 사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장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그때 참 귀한 자료들 30년 전에 그때 해빙부도 개혁, 개방 이런 해빙부대에 따라서 구공산권 자료들이 좀 그 개방됐을 적에 그걸 좀 잘 정리해 놓자. 이게 큰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 21세기 전략연구에서는 그 당시 연세대 국가관료연구과 공동으로 한국연구재단에 영역을 하나 수립을 했는데요. 그 이제 과제 명이 뭔가 하면은 국가정보 사료 수집, 검증, 연구를 통한 한국적 국가정보 이런 수립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 이래갖고 2016년 9월부터 5년 동안 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책임연구원으로 그 사업을 참여를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당시 자료마저 사후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북 분단 상황인데 우리가 한국의 문제를 이 한반도 내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해법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한국 한반도는 주변 사강에 포위돼가지고 수천 년 동안 주변 사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 사강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어의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를 통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권에 머물고 중국어 잘하는 사람은 중국권에 머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 특히 현대사를 올바로 해석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요새 좀 긴장되고 있었지만은 러시아, 중국 이럴 때 교류가 있을 적에 그 자료 발굴을 잡아놔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또 하나 이제 저 21세기 전략연구원에서 사업을 시도한 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옛날 정신문화연구원 거기서 한국학 대형 기획 총수 사업을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무슨 사업이냐 하면 20세기에 한국의 역사를 재조명해보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응모를 해서 다행히 수주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세대 국가관리원. 국가관리연구원. 제가 그 연구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지금도 이제 그 21세기 전략연구원 이사장을 하면서 거기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에 제가 전임연구원이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교수님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 거기 무슨 주제로 응모를 했는가 하면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정보기관의 형성과 변천. 정보기관 형성 과정. 형성과 변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수립되고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오태호 정부까지 여기 이제 권위주의를 영역으로 보고 그 당시에 정보기관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또 냉전 시대였거든요. 냉전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참 나라가 이제 초석을 다지는 그 과정이었죠. 뭐. 그래서 초석을 뭐 다지고 그 과정에 북한으로부터 부단한 위협을 받았죠. 그렇죠. 생존의 문제가, 안보의 문제가 직결적이었으니까.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는 게 북한 노동당의 최대 목표였으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자유민족 체제를 한국이 지켰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의 정보기관은 정치에 개입하고 집권을 함량함으로써 이 엄청나고 좋은 성과들이 다 퇴색되고 말았죠. 그래서
정보기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네. 좀 공정하게 평가해보자.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지금 이제 원래 6월 1일부터 2년 사업을 해서 예. 하는데 여기 연구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식들도 앞으로 이제 김창호 박사님 그 사회 보시는 우리 구지 TV에서 좀 소개해드려 다뤄가면서 공부도 나오고 전파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첫 방송부터 시작한 게 북한의 소련 정보기구가 유입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국 현대사 그렇죠. 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추를 거기서부터 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그렇게 서둘 게 아니고 차근차근 한번 뜯으면 보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뭐라고 하느냐, 김정은 세습 집단이 얼만큼 우리한테 피해를 입혔고 러시아가 우리한테 얼마나 피해를 입혔느냐 이걸 좀 제대로 규명해보자. 일단은 그 시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초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건 우리가 좀 더 역사적으로 지금 현대사 규명 차원에서 아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떤 뭐 특정 진정 논리에 따라서 무조건 공개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진실을 밝혀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팩트를 좀 유명해보자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지금 오늘은 그건 또 해방 직후에 이제 그 전 해외에 이어서 북한 지역 이제 그 정보기구 활동 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지난번에 그 박사님이 그 말씀하신 게 참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소련 정보기관이 북한 지역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기관 형성 과정의 그 인물, 첫 번째 인물, 두 번째 조직, 세 번째 활동 이렇게 딱 핵심적으로 이렇게 그 규정을 이렇게 3대 요소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소련 정보기관이 이제 북한 지역에 그 진주하여 그 북한 지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 활동 위주로 한번 그 오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조금 독자분들이 지루하실까봐 요거는 그 바로 이제 다음 편에 잠시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좀 쉬었다가 그럼 다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